정말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영화는 어른들이 주인공입니다. 어른들의 갈등, 행복, 위기, 고난 등 어른 세상의 일들만이 영화의 주 대상이죠. 반대로 아이들의 세상을 담아낸 영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영화에서 아이들은 항상 보조적인 역할만 해왔죠. 아역배우라는 말도 성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기에 생긴 말이죠. 이런 편견에 도전한 감독이 있습니다. 관계 맺기에 서툰 사춘기 아이들을 세심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영화 우리들을 연출했던 윤가은 감독이죠. 개인적으로 영화 우리들을 보며 큰 감동과 여운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세상을 어른 세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인간관계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했던 영화였어요. 그랬던 윤가은 감독이 이번에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고민한 영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따뜻하고 섬세한 시각을 바탕으로 묵직한 한 방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스토리를 소개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리뷰는 영화 전체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평가 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두 가정을 보여줍니다. 첫 장면은 부부싸움을 하는 한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제발 도와줘요 제발. 아니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져서 결정하라고 제발. 그리고 클로즈업 되는 딸 하나의 불안한 표정. 밥을 차려놨다는 하나의 말에 엄마는 네가 왜 밥을 차리냐, 학교나 가라고 야단치기 일수입니다. 방학식이 진행되는 교실. 선생님은 반에서 한 명만 주는 선행상 수상자로 하나를 지목하게 됩니다. 선행 1등 이하나. 그날 저녁 하나는 선행상 자랑을 하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하나의 소원은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으로 바다에 놀러가는 것입니다. 요리도 본인이 다 할 테니 꼭 가자고 조르는 하나. 엄마는 곤란해합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기 때문이죠. 때마침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선행상을 자랑하며 가족여행을 가자는 딸의 부탁에 아빠는 가자고 하는데 이때 들어오는 엄마의 대사.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한다. 그렇게 아침에 이어 부모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또다시 눈치만 봅니다. 하나가 그토록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예전에 부모님이 싸우고 난 뒤 가족여행 후에 화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여행을 가면 멀어졌던 부모님이 화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언성은 높아졌고 가족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하나는 장을 보던 도중 길을 잃어버린 유진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선행상을 받은 아이답게 유진이의 손을 꼭 잡고 언니 유미를 찾아주죠.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간다는 것과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는 거리를 떠돌다 유미를 만나게 됩니다. 동생 유진이가 아프다는 말에 하나는 유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언덕과 계단을 오르고 올라 도착한 유미의 집. 유진이는 뭘 잘못 먹은 탓인지 채기가 있었고 하나는 유진이의 손가락을 바늘로 따주게 됩니다. 그러고 소도했어. 트럼까지 나왔네? 이 사건 이후 유미 자매와 하나는 친해지게 되고 하나는 유미의 가정사를 듣게 됩니다. 유미의 부모님은 도배 일을 하기에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가시느라 집을 종종 비운다는 것이죠. 유미의 집에는 유미와 어린 동생이 전부인 것입니다. 유미는 동생을 도와준 고마움에 저녁을 먹고 가라며 하나를 붙잡지만 하나는 그래도 저녁은 가족끼리 먹어야지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차리는 하나.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 가도록 밥상 위에는 하나 혼자였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하나 부모님의 갈등은 점점 더 악화되죠. 몰래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은 하나는 부모님이 서로 합의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유미 유진이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말씀드려? 이사 많이 다녔어? 6번? 7번 그 정도? 이렇게 빨리 이사 갈 줄은 몰랐어. 부모님의 일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부모님이 없는 지금 둘만의 보금자리인 집에 방을 보러 온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죠. 창문도 많아서 안 더워. 아닌데? 우리 집 엄청 더운데? 벌레 엄청 많은데? 마방이랑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가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하나의 집. 모르는 사람이 방을 보겠다며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유미, 유진이의 집. 이 아이들에게 집은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입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네 집도. 어떻게? 두
뭐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의 소망이 담긴 상자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날 이후 하나와 유미, 유진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 집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에게 가정은 서로의 의견을 타협하고 조율해 나갈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미성숙한 공간이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자연스러운 싸움에서 항상 피해받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싸움은 아이들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전달합니다. 영화 속 하나가 딱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에 걱정스러워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 그려져요. 하나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에 하나는 엄마 대신 요리하고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극 중 하나의 말, 그래도 저녁은 가족끼리 먹어야지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단란한 가족을 위해. 그러나 하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하나의 집은 항상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 유미, 유진이의 집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딸들과 매일 통화하며 살갑게 챙기는 부모님이 있지만 그 부모님은 집에 계시질 않습니다. 동생 유진이를 챙겨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건 언제나 맞이인 유미의 몫이죠. 그리고 찾아온 진짜 위기, 유미야 문 열어 라는 대사는 유미의 엄마가 아닌 집주인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 중개인과 세입자들, 그들은 유미, 유진이가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들어온 무단 침입자입니다. 무단 침입은 폭력적인 행위고 그 폭력의 대상은 어린 유미와 유진이죠. 어린 여자아이 둘이 있는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낯선 어른,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무서운 곳, 그곳이 유미, 유진이의 집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에게 집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금자리가 아니었죠. 아이들은 집을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집을 찾기 위해 자신들만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무더운 여름, 길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떠난 여행이 잘 될 리가 있나요? 하나와 유미는 사소한 갈등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연히 마주한 바닷가 앞에서 공들여 만들었던 상자집을 부수고 맙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떠났던 여행에서 주인공들은 아이들이기에 결국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꿈과 이상을 담아 만들었던 상자집이 현실의 힘에 의해 부서진 것이죠. 결국 현실은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 어른들의 세상을 향한 아이들의 노력은 닿기 힘들다는 것. 영화가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 앞에 우연히 나타난 작은 텐트. 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세 사람만의 아늑한 공간. 언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다음날 아침, 유미와 유진, 하나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밥을 차리는 하나. 때마침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돌아온 가족들에게 하나는 말합니다. 같이 먹고 힘내서 여행 가자. 까만 화면에 가족들의 밥 먹는 소리가 들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열린 결말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언제까지나 가족들을 위해 기어코 밥을 차릴 것이고 유미는 어린 동생을 잘 돌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비록 어른 세상이라는 강한 상대 앞에서 효과는 없더라도 말이죠. 이렇기에 이 영화는 비극적이고 잔인합니다. 결국 지아가 왕따를 당했던 우리들의 결말처럼 말이죠. 윤가은 감독은 순수한 아이들이 겪은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많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 극 중 한 인물의 대사처럼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어른들의 문제는 결국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 아이들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연출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영화 우리 집은 전작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카메라를 촬영합니다. 윤가은 감독이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존중과 배려. 또한 이 작품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본 없이 아이들에게
상황 설명만 해주고 극중 상황에 맞도록 대화하는 식의 연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으로 정말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현실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영화의 상황과 어우러지는 동화적인 색채와 주변 환경 소음을 그대로 넣은 배경음들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강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반가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작 우리들에서 주연을 맡았던 4인방이죠. 선희, 지아, 보라, 윤희가 카메오로 등장해요. 그 친구들이 3살을 더 먹고 나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속에 숨겨진 어른들을 향한 차가운 칼날.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이었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영화를 정말 힘들게 보고 왔어요. 상영관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더라고요. 극중 상황들이 자기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근래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선 가장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가 많이 상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